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독일 생활 정착하기 교육편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비스바덴 한글 학교 장이신 이하늘 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독일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독일의 교육은 대학에 진학을 위하여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교육은 세계 시민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는 독일 학교에서의 시험인데요. 시험을 볼 때 객관식 문제가 없습니다. 1학년에는 아예 시험도 보지 않아요. 객관식이 없다 보니까 석차도 없고 1, 2등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에요. 그리고 구두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학교에서는 발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행학습이 없습니다. 방학이 되기 한 2주 전에 모든 교과서를 반납합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아예 없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여행을 하고 놀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초등학교가 4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한국과는 달리 1년 많은 13학년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급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유급이 있겠지만 독일 학교는 놀기만 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급이 있어서 아비투어 준비하는 학생들 경우에 처음에는 20명이었는데 졸업할 때는 13명, 12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독일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과정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만 3세가 되었을 때 입학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는 유아원이라고 하는 킨더 크리페도 있습니다. 3개월부터 갈 수도 있고 6개월부터 갈 수도 있고 12개월부터 갈 수 있는 유아원도 있습니다. 유치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교회나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그 밖에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과 발도르프 유치원, 몬테소리 유치원 등의 사립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운행 버스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다 주셔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절대로 문자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문자 교육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합니다. 유치원은 즐겁게 놀고 친구를 사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덜셈 뺄셈이나 문자를 배우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유치원에 오는 학생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고자 노력합니다. 유치원에 오는 학생들은 신발을 혼자 스스로 신고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끈을 묶는 신발을 잘 신고 옵니다.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신고 벗는 것을 연습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갈 땐 아주 편안한 옷을 입고 가야 합니다. 모래나 흙에서 편히 놀 수 있는 놀이용 바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장화도 반드시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침을 먹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편식을 하지 않는 건강한 식사 습관을 교육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에도 플라스틱 그릇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컵도 유리컵을 씁니다. 아이들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본인이 먹을 만큼만 덜어오고 주식을 다 먹은 후에야 후식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남기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아이가 생일일 때에는 부모님들이 케이크를 만들어 유치원에 가지고 옵니다. 물론 달지 않은 브레첼 같은 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케이크를 구워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베이킹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일하는 경우에 유치원은 아침 7시부터 올 수 있고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6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반드시 부모님이 데려다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는 포슐 그룹회라고 해서 약간의 문자를 배울 수 있는 전 단계, 그리기, 선긋기 정도는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치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는 구룬출레라고 하는데 만 6세가 된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고요.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4년 과정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종교,
독일어, 수학, 미술, 음악 등을 배우는데요. 성적표에 보면 항상 종교 수업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 수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종교가 없는 학생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윤리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적표에 독일어, 수학, 미술, 음악, 체육 등의 성적이 나오지만 종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업 태도 점수, 그 다음에 사회 태도 점수가 있는데 이 태도 점수에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업 준비 태도가 얼만큼 있는지도 성적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주 성대한 입학식을 합니다. 아인슐룽이라고 하는데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라는 문턱에 처음 들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1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아비투어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이한 것은 입학식을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합니다. 학교는 월요일에 간다는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입학식을 할 때 반드시 교회나 성당에서 입학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서 입학식을 하고 반에 가서 선생님과 만납니다. 독일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담임 교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문자를 초등학교에 들어와서야 배우기 때문에 1년이 거의 다 될 때쯤에야 글자를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매우 천천히 배웁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 학생들은 오히려 특별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한 3세부터는 투어넨이라고 하는 기계처조를 거의 대부분의 독일 어린이들이 한다고 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축구를 합니다. 그거 외에도 음악이나 미술 중에 하나씩을 배우는데요.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것을 먼저 할 수가 있는데 이 어린이들은 리코더 같이 합창 같이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영을 배웁니다. 4학년 1학기 때에 자전거 수업이 있고 자전거 면허를 따야지 됩니다. 3학년 2학기가 되면 4학년 이후 가야 될 학교를 정하기 위해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는 인문계라고 할 수 있는 아비투어를 해야 되는 김나지움 과정과 인문계와 상업계가 섞여 있는 게잠트슐레, 또 레알슐레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 과정은 김나지움, 레알슐레, 게잠슐레, 하업슐레, 그리고 베룹슐레라고 할 수 있는 직업학교까지의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김나지움은 5학년부터 13학년 과정입니다. 13학년 과정까지 있다는 것은 11, 12, 13학년이 아비투어를 준비하는 수업입니다. 게잠슐레, 레알슐레는 10학년까지 또는 9학년까지의 과정인데 학교를 마친 다음에 김나지움의 고학년 과정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김나지움에 들어간 학생도 있지만 레알슐레나 게잠슐레에 들어갔다가 김나지움으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유급을 한 경우. 무리해서 김나지움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마치 김나지움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학년부터 13학년까지가 한 학교이기 때문에 김나지움을 선택할 경우에 학교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포메이션을 주는 날에 이 학교도 가보고 저 학교도 가봐서 비교해 보면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3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아비투어를 치게 되는데요. 이 아비투어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김나지움의 경우 11, 12, 13학년은 아비투어를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전공 과목을 2과목 선택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전공 과목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점수를 2배로 받거든요. 전공 과목을 중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처음 선택할 때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신 성적과 함께 대학에 갈 수 있는 아비투어 시험을 치는데요. 아비투어 시험은 우리나라 수능처럼 하루에 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마다 좀 다르고 날짜도 다른데요. 이것은 약 3월부터 7월까지 3주에 한 번 한 과목씩 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 주관식입니다. 아비투어 과목 중에서 2과목을 구두 시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두 시험까지 다 마친 다음에 점수가 나오고
나면 아비투어 파티도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졸업식도 하고 그 다음에 졸업 파티를 한다는 것입니다. 졸업 파티를 할 때 춤을 추게 되는데 그때 남학생들은 엄마 먼저 춤을 추고 그 다음에 파트너와 춤을 추고 여학생들은 아빠 춤을 추고 파트너와 춤을 추게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한국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것을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안 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비투어를 마친 다음에 바로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여행을 하거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진학을 위해서도 사회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회 참여도 하고 정치 참여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활동과 동아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이 중고등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일의 대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1990년대까지는 독일의 교육이 석사와 박사 과정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학제가 13학년까지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만 한국에서 졸업하고 대학으로 오실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과정 정도를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석사 과정만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1999년 볼로냐 협정에 따라서 2002년부터는 학사 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3년, 석사 2년으로 독일의 대학 과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듀얼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산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부담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석사 과정만으로 있는 과목도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법학, 신학입니다. 이건 아직도 독일이 고집하고 있는 석사 과정만 있는 과정이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과는 학사와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유니버시티의 종합대학이 있지만 응용과학대학, 또 음악대학, 미술대학은 파크호chschule, 무직호chschule, 쿤스트호chschule에서 종합대학에 속해 있지 않고 따로 속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번역할 때 전문대학이라고 번역하여 약간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전문대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과가 특이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과로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대학에서 나오는 학위와 똑같은 학위를 주지만 과가 특이하기 때문에 응용과학대학에 속해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르고 학생 숫자도 매우 적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직업을 찾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투어의 성적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래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투어 점수가 1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1점, 2점, 3점 정도까지 성적을 가져야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N체라고 해서 점수, 아비투어 점수가 몇 점이면 이과에 들어갈 수 있다.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는 학자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데 따른 예를 들어 방세를 낸다든가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할 때에는 바하팩이라고 하는 학자금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독일에 정착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독일에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성공을 위해서 독일에 오신다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독일에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